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해볼. 우리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면서요. 이 광범위한 이 변화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AI는요. 이미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이 개인의 삶에요. 벌써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. 이제는 AI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표현보단 AI가 이제는 웬만한 어느 곳이든 다 이제 적용이 된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영향력이요.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많이 커져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AI를 보는 시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정부, 국가들이죠. 정부와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개인이 각자의 같은 쿨에게 심장은 뜨겁게 hold Burning alive. 이 AI의 이 광범위한 이 영향력에 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요. 뭐 개인이 나 혼자 어떻게 좀 잘하고 아니면 어떠한 기업이 뭐 앞장서서 뭘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. 정부, 기업, 개인이 각자의 역할에서요. 상호 협력하는 이 다층적인 이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지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는요. 이 AI 시대의 이 복잡한 지금 진행 과정 그리고 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시점입니다. 너무 큰일이죠, 사실. 보시면요.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정책과 그리고 이 규제를 잘 해 줘야지만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이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는요. 이 AI에 이 책임감 있고 그리고 윤리적인 개발과 이 배포를 할 때 이 정보의 대안성을 보장하는 데 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. 그래서 국가가 어떠한 것을 보장해 주고 안전성을 보장해 줘야 우리가 그걸 믿고 거기에 맞게끔 적응해서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는 AI 시스템이 이 사회적 편향에 이 영속화하거나 그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어쩌면 이 공정성 의무 그리고 데이터 품질 의무 그리고 이 투명성 의무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요. 이 AI 권리 장전의 이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이제는 포함해야 합니다. 보시면요. 미국의 이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이 AI 관련 이 고유한 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한 이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처럼 어쩌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될 겁니다. 왜냐하면 AI에 관련되어 있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, 시스템에 있는 뭐 설계, 개발 아니면 그 부분을 사용하거나 평가하는 데도요. 이제는 신뢰성을 통합하도록 이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거든요. 그리고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들도요. 지금의 AI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적응하고 거기에 전략적인 계획도 이제 기업들도 세우게 될 겁니다. 기업들이 적응하고 전략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업은요. 지금 AI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2025 년까지죠. 올해 약 8,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,700만 개의 새로운 역할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. 기업들은. 그래서 이에 따라서요. 이제 전략적인 이 재교육 이니셔티브가 이제 단순히 선택이 아닌 이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죠. 보면 기업들이 지금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게 됐는다면요. 우리 같은 개인, 직장을 다니거나 이제는 그 무리에 속해 있는
이 개인의 적응과 그리고 어떻게 이 안에서 해나갈 건지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보면 개인은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AI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 평생 학습을 수용하고요. 그리고 이 디지털 기술 훈련 및 이 기술 리터러시를 포함한 이 재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됩니다.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반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어쩌면 계속해서 일을 하는 시간보다 더 배우고 그리고 바뀌고 이러한 시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. 그래서 이처럼요. 정부, 기업,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이 AI 시대에 긍정적인 전환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문제, 누구가 열심히 하고 누가 대응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닌 국가, 기업 아니면 우리들 다, 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 AI를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과 관점이 다들 이제는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정부의 역할은요. 이 AI가 가져올 수 있는 이 잠재적 위험을 좀 관리하고 그리고 혁신적인 그런 방법들을 촉진하면서 사회 전체가 이 AI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이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, 정부는. 이제는 누구든 정해진 규칙 안에서 누릴 수 있게끔. 보시면요. 이 뭐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이 원칙적인 부분을 잘 수립을 해 놔야 정말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잡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AI 시스템이 이 사회적 편향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이제는 이 공정성 의무, 그리고 데이터 품질 의무, 그리고 투명성 의무 등을 이 AI 관리 장정을 해 가지고요. 이 원칙을 수립해야만 합니다. 그리고 이는 AI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 알 권리, AI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알 권리,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간이 내릴 수 있게끔 그러한 권리들을 이제는 지켜줘야 될 때죠. 그리고 AI 시스템의 이 책임 기관들도 이제는 공개 의무가 필요합니다. 그 AI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그 기관이죠. 그래서 이 투명성과 이 책임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원칙은요, AI 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이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이 최소한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러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. 보시면요, 이 위험 관리 이 프레임워크 개발을 하는 걸 또 보게 되면요, 이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는요, 이 AI 위험 관리를 위해서 이 프레임워크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성을 촉진합니다. 보면 AI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, 그다음에 시스템 설계, 그리고 개발, 사용, 평가, 신뢰성 등 이 통합적으로 이제는 모든 분야의 안정성을 좀 지원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AI 관련해서인데 고유 위험하고 있는 이 관리하는 데도요.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는요. 각국 나라마다 이 정부는요.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참고해 가지고 이제 자국 이제 실정에 맞게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이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. 왜냐면요. 이거를 각 나라별로 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거든요. 그리고 잘 보시면요. 이 국제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표준 정확하게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표준이 수립이 돼야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. 잘 보시면 이 AI는요. 이 국경을 넘어 가지고 전 세계에 어디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지금 AI를 검색하면 미국에 대한 정보, 영국에 대한 정보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AI 개발과 이 배포를 규제하기 위해서는요. 이 국제 프레임워크가 꼭 필요한데요. 근데 이 AI 거버넌스에 대한 이 국제 표준을 수립하는 것도 이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보면 유럽 연합은요. 이미 이 AI 규제와
이 소비자 우려 해결을 위해 가지고요. 이 포괄적인 AI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벌써 많은 부분 이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것을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뭐 연구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력 양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. 이 정부는요, 이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고 이 AI R&D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. 그리고 다양한 이 AI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되고 인력 양성 역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. 이는 이제 AI 강국으로의 도약하고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아주 장기적인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러한 전략이 될 겁니다. 보시면 AI 시대에 기업들, 국가, 정부들은 저러한 일을 한다면 이제 AI 시대의 기업들도요. 거기에 맞는 모든 인력과 상황들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. 보시면요. AI 시대에 있는 이 기업은요. 이제는 단순히 뭐 어떠한 좋은 기술이다 해서 기술을 도입하는 그러한 부분을 넘어서요. 이제는 이 안에 구성원들, 인력 구성과 그리고 역량에 재편하는 이러한 전략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합니다. 보시면요. 이 전략적인 재교육, 이 이니셔티브가 꼭 이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죠. 보면 이 기업이 어떤 것을 정책을 정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. 그래서 보면 이 AI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요.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이 기업은요. 이 직원을 교체하기보다는 이 지금에 있는 사람들을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역량을 부여하는 것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에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그 안에서 다른 형태의 일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걸 현명하게 좀 처리할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이 효과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은요.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불필요한 걸 빼고 더 중요한 것들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생산성을 6에서 12% 정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상당한 이 경쟁 우위에 설게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좀 대표적인 회사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보면 가장 이 시대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AT&T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. 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에요. 이 데이터 과학 그리고 사이버 보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로 나눠 가지고요.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요. 지금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는 줄어들게 되니까 재교육해서 수천 명의 직원을요. 성공적으로 이 전환시켜서 다른 업종으로 회사 안에서 그래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는 그런 모범 사례도 이 안에 존재를 하죠. 그래서 보면 이 재교육 프로그램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. 실제 기술 격차를 좀 파악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언제부터 쓰일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 우선순위와 이 연결되는 이 고영향 이 영역을 집중해야 합니다. 보시면 뭐 멘토링, 실습 아니면은 이 마이크로 러닝 같은 부분들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요. 이제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결합해서 학습 효과를 높여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죠. 이제는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원이 그 A라는 일이 없어질지언정 차라리 A 다시라고 하는 새로운 일이 발생을 해서 이 A의 직원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다시 오기 때문에 이걸 이 기업들은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잘 진행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대응하고 학습하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겠죠. 보시면요. 이 AI 리터러시 교육은요. 이 모든 직원들에게 이 AI 작동 방식이나 그리고 AI를 사용하는 이러한 기능들 그리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한지 이 부분의 한계점 그리고 이 책임 있는 사용법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 공유된 이해를 제공하는
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필수적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AI를 가지고 일을 하게끔 직원들이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AI를 지금은 그냥 일을 하고 있다면 AI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이는 AI 도구의 이 효율적인 이 활용을 돕고 그리고 AI에 대한 이 불필요한 두려움을 좀 줄여주게 될 겁니다. 사람들이 AI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이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세상이 AI로 다 넘어간다고 하니까.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업무 방식에 대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적응력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디지털 기술과 그리고 이 파워 스킬을 육성하는 데도 이제는 집중하게 될 겁니다. 왜냐하면 AI가 많은 일을 해 주겠지만 그리고 AI가 그 2% 부족한 디테일을 메꿔주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기업은요.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랑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 클라우드 도구 등 뭐 예를 들면 AWS나 이 여러 가지 뭐 많은 부분 등이 존재할 수 있겠죠. 이 숙련도와 같은 이 디지털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, 이제는. 동시에 또 어떠한 일들도 진행이 되냐면 뭐 적응성, 뭐 창의성, 협업, 그리고 판단력 이러한 부분들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이 부분에도요. 이제는 AI가 대처할 수 없는 인간의 강점, 즉 이 파워 스킬이라고 이제 표현을 요즘엔 합니다. 용어 자체를. 파워 스킬은 뭐냐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AI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율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. 이 파워 스킬을 육성하는 데 이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다 집중하게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이 마무리를 지어줘야 일이 더 크게 향상될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러한 인간 고유의 이 역량은요, AI와 이 시너지를 창출해 가지고 기업의 진짜 혁신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. 이제는 단순 노동과 서포터 해주는 모든 일들은 AI가 대신하겠지만 그 AI가 그런 걸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마무리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쪽에만 집중을 해서 더 큰 효율과 그리고 더 정확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요. 이러한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더 많이 진행이 계속돼야 됩니다. 보면은 이 기업은요.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러한 교육과 이 방향성 전환에 대한 이 부분들, 이러한 재교육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요. 일회성 뭐 대응이 아닌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이제는 포함시켜야 됩니다. 왜냐하면 AI가 지금의 모습보다 한 달, 6개월 뒤에 또 다를 거고 6개월, 뭐 3개월, 6개월, 1년 뒤에 또 달라질 거거든요.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회사를 갈아엎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핵심적인 이 비즈니스 전략으로 이 교육, 재교육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의 프로그램, 하나의 일로서 포함시켜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지속적인 학습이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되고 그리고 이러한 학습조차도 이제는 보상받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. 이제는 회사에서 어떤 걸 교육받고 배우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일로서 우리가 충분히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. 이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기술 환경 속에서 이 기업을 유연하게 만들고 많은 부분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인재에 대한 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는 기업들이 거의 이 방향으로 모든 기업들이 간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앞으로의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만 해도 뭐 국가 차원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안정성 있게 보장해 줘야 되며 그 안에서 기업들은 과연 이제는 어떻게 살아남고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 이제는 우리 개인 거기에 이제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국가에 속하고 기업들에 속하는 우리 이제 개인들은 과연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?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이 AI 시대에 이 개인은 이 직업 시장에서요. 이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는
다른 때와는 다르게 능동적인 이 적응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. 이제는요.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 계발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. 예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 하나가 내 인생을 밥을 먹고 소위 말하면 이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내가 밥 벌어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시대는 지금의 시대하고는 이제 좀 잘 안 맞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보면 이제 사람들은요. 어떠한 뭐 대학교와 어떠한 뭐 내가 자격증이 있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평생 학습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. 이제 평생 배우는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죠. 보면 개인은요. 이 평생 학습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. 안타깝지만.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 훈련과 그리고 이 기술 리터러시를 포함한 이 재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요.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게 이제 진행이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 그래서 온라인 강좌나 아니면은 뭐 부트캠프나 기업 내에 있는 뭐 교육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요. 이제는 우리 이제 일반적인 개인들이 많이들 활용하시고 배워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죠. 보면 인간 고유의 이 역량 또한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AI가 이 복제하기 어려운 이 인간 고유의 영역들, 뭔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를 조합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감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. 즉 보면 뭐 공감하는 부분, 뭐 판단, 아니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, 그리고 전략적인 의사소통과 그리고 필요한 부분 서로 간의 조율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.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, 이 기술에 이제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. 왜냐면 이런 것들 말고는 AI가 대부분 다 처리해 줄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파워 스킬은요. 이 AI의 능력을 보완하고 그리고 직무와 이 산업을 넘나들면서 이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이 범용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. 그리고 AI가요. 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고차원적인 사고와 이 상호작용의 가치를 더욱 높여야 될 때입니다. 이제는 AI가 많은 이 반복적인 일이나 바뀌지 않는 고정적인 일들을 해결해 준다 그러면 이제는 기업에 다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AI라고 하는 비서를 각자 옆에 하나씩 끼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고 결제하고 마무리 지을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건지를 이제는 진행하는 그런 파워 스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. 이제는 모두가 AI 비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전 세계의 사람들이. 좀 있으면. 그래서 보면 이 학습을요. 일상 업무에 이제는 통합시켜야 됩니다. 이제는 내가 직접 뭐 이 단순 노동들을 한다라기보단 AI가 대신 해 줌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진행할지. 예를 들면은요. 이 마이크로 러닝 같은 부분 그리고 적시 학습. 보면 적시 학습이 뭐냐면요. 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그걸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실용적 시나리오하고요. 이 시뮬레이션 활용 등 이 다양한 부분에서요. 이 학습은 이제는 일상 업무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는 모색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는 변화하는 업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이제는 꼭 필요한 시기가 왔죠. 왜냐? 이제는 우리가 이 직원으로서 회사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내가 막연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이 AI를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의 일보다 10배, 100배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 능력부터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도 많이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육, 학습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는 일에 포함이 되는 시기가 오게 된 거죠. 보면 이 AI 도구 활용 능력은요. 이제는 필수적입니다. 보면 챗GPT나 뭐 제미나이 등 이 생성형 AI 도구를 포함한 이 다양한 AI 도구를 능숙하게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업무 방식에도 이제는 익숙해져야 합니다. 이제는 내가 뭐 문서 작성을 한다라기보단 문서 작성한 걸 내가 제대로 검토하는
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. 보시면요. 이 맞춤형 이 학습 경로도 이제는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개인의 이 경력, 그리고 목표와 이 강점들, 그리고 약점을 고려해 가지고요. 이 맞춤형 이 학습 경로를 설정하고 새로운 학습과 이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, 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 명확히 이해하고, 그리고 지금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습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이제는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하죠. 그리고 이 개인은요. 이 산업, 지금의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. 내 업무, 내 일만 가지고 앞만 보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산업의 동향,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볼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. 보면 뭐 전문 잡지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연구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온라인 포럼 아니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가지고요.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산업의 동향과 그리고 새로운 이 기술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갖고 파악해야 되죠. 그래서 기술 수요 변화에 이 선제적인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요. 우리는 정보 습득은 이제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무언가에 지금이 어떤 걸 해나가는지를 모르면 지금에 필요한 게 아닌 다른 거에 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보 습득이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. 뭐 이제는 AI 때문에 시대가 바뀐다라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틀이 나오고 있고,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위해서 할 일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들 역시도 이제는 AI 덕분에 해야 될 일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직면하고 있죠. 우리 브릴리언스 팀은요. 지금 AI 시대에 있는 이 사회적 그리고 이 경제적 변화에 대한 정말 깊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정말 오래전부터 미리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얘기하고 미리 대비하고 그러고 있었죠. 그래서 보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 리더십을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AIX 플랫폼 안에서는요.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들어가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좀 생소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만 지나면 지금 시대가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플랫폼 안에 거의 다 있고, 우리는 그것을 정말 축복받게도 다 무상으로 우리가 지금 듣고 사용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도 마련하게 된 거죠. 이 브릴리언스 팀은요. 이 글로벌 기술 혁신과 이 사회적 책임을 이끄는 이 선도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지금 가장 큰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이 자본으로 이 신기술을 연결하고, 그리고 기술 발전을 지금보다도 더 빠르게 촉진시키면서 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영향력을 창출하는 것을 지금 현재 회사의 사명으로서 삼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. 그래서 이는 단순히 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가지고요. 이 기술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이 강력한 이 브릴리언스 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업과 브릴리언스 팀과 AIX 플랫폼 안에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도 다 누리고 있었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가 지금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. 보시면요. 우리 브릴리언스 팀은요. 이 경제적 성공과 이 사회적 가치를 융합하고요. 그리고 이 장기적이고 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장하는 이러한 투자 철학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술 투자가 이 사회 전체의 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다양한 부분에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여 자산화,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돕는 이 사회적인 활동들,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AI와 그거의 신뢰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블록체인의 융합까지 다양한 부분들,
이 부분들을 벌써 우리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벌써 우리는 두 손에 무기를 벌써 한가득 들고서 지금 전장 앞에 이 시대 앞에 서 있다.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브릴리언스 팀 같은 경우에는요. 이 매년 이 수익의 일부를 자원봉사, 이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하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지금 하는 것보다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을 더 신뢰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요. 뭐 어린이 교육이나 노인 복지, 사회에 있는 이런 기반 시설 구축 등을요. 다양한 이 공익 사업에 지금 투자하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. 보통은 이제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등 이 좀 다양한 국가의 이 저개발 지역에요. 지금 활발히 지금 많은 부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는 AI 기술의 이 혜택이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공정하게 공유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그 부분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. 보면 이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섬세하고 오래전부터 디테일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브릴리언스 팀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공평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지금 AI 시대의 이 대응은요. 이 단순히 이 기술적 역량에 강화하는 것을 넘어 가지고요. 이제는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차원에서도 적응이 좀 필수적입니다. 보면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이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이 깊이 있는 이 성찰과 이 사회적 합의가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왜냐하면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고 한 번 조율이 안 보기 시작하면 각자 도생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AI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위험 리스크가 커지는 그러한 기술입니다. 그래서 AI의 이 편향성과요. 그리고 개인들만에 있는 이 프라이버시 문제들도 더 크게 부각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. 보시면요. 이 AI의 편향성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 침해, 이 잘못된 정보 확산과 같은 이 문제들은요. 이제는 이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이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. 왜? 물이 엎질러지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요.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강력한 규제, 그리고 윤리적 가이드라인, 그리고 이 사회적인 합의가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이러한 합의를 통한 신뢰 구축이 동반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. 보시면 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도요. AI 모델 훈련과 이 배포 그리고 이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요. 윤리적으로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왔습니다.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이 가치를 이제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요. AI가요. 인간의 이 비판적 사고나 진정한 이 인간의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서로 간의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서로 간의 조율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요.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기술 발전의 이 방향을 인간 중심적 가치와 이 사회적 복지에 지금 부합하도록 지금 재조명해야 됨을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몸으로써 많이 느끼고 있죠. AI는요,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요,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옆에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로 기능을 해야 합니다. 보시면요. 이 AI의 이 잠재적인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도요.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. 이 균형이 잡힌 이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. 이는 이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AI가 계속 발전해 나갈 건데 이러한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것에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회적 안정망을 굳건히 하고 AI가 가져올 수 있는 이 위험에 대한 이 선제적 미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제는 교육 시스템은 AI 시대에 이제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. 보면
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이 교육은 확실히 좀 필요하게 되겠죠. 제가 이제 몇 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AI 리터러시 같은 교육들 꼭 이제는 필요한 그러한 교육 분야로서 AI를 잘 다루기 위한 교육 분야로서 꼭 필요하게 될 거고요. 그리고 보면 이제는 AI가 단순 업무들을 옆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서포트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결정짓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생각하는 힘, 그리고 정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보면 뭐 공감하거나 창의성, 비판적 사고, 문제 해결 능력, 아니면 조율을 보거나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, 이제는 AI가 대처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이 역량을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통합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온 거죠.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도, 그리고 앞으로도요, 이제는 교육 방법들이 이제는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. 지금 시대에서 하던 이 단순한 공부, 이제는 우리가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요, AI에게 물어보면 1초면 다 나옵니다. 이제는 그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.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. AI는요, 우리보다요, 이 정해진 답들을 찾는 데에는 엄청난 탁월합니다. 사람들보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 환경, 그리고 원하는 거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부터 이제는 배우고 원하고 해야 될 것들이 달라지겠죠.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대학 간에도 이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, 정부와 기업, 그리고 개인들,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는 미래의 꿈나무들, 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이 모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와 중요 포인트, 그리고 알아야 될 것들과 해야 될 것들이 이제는 변화하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. 우리 브릴리언스 팀은요, 이 AI와 이 블록체인 기술 융합을 통해 가지고요, 이 미래 금융 생태계를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죠. 보시면 이 스마트 체인이 100억 프로젝트를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가 인정하기 생각하기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죠. 보시면 2025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2026년까지요. 10억 달러 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 이 10억 달러는요.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,900억이나 되는 엄청난 자금인데요. 이 돈을 가지고요. AI하고요. 이 블록체인 분야에 지금 집중 발전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술 전략은 이 국가 이 영향력을 확장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 많이 확대해 나갈 거고요. 이 저개발 지역, 이 자금 투입 규모도 지금보다 28%나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027년도에는요. 이 투자 규모를 15억 달러, 2조 800억까지 증가하면서 이 AI하고 이 블록체인 분야의 이 전반적인 투자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확대할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에 관련되어 있는 이 투자 포트폴리오도 회사에서 더 많이 이제 추진할 계획이고요. 그리고 2028년 총 투자 규모를 100억 달러, 13조 9,200억에 달성할 때까지 2028년도에는요. 지금의 우리가 준비해오고 교육하고 만들어 왔던 이 AI하고 이 블록체인 분야의 전반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. 이게 앞으로의 시대를 결정짓고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핵심 투자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브릴리언스 팀은요, 이 많은 부분 생각을 하고 현명하게 데이터를 모집하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지만요, 모든 이 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, 이 목표라고도 얘기를 하죠.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, 건강, 교육, 일자리, 평등, 지속 가능한 이 부분들과요. 그리고 이 글로벌 파트너십들까지도요. 핵심 분야에 지금 중점을 둡니다. 그래서 이는 AI 기술이 단순히 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가지고요. 인류의 지속 가능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브릴리언스 팀이 이 부분을 앞장서서 많은 부분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게 될 겁니다. 보시면요. 이 AI의 이 발전은요.
인류에 진짜 전례 없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지금 안겨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정부나 기업 그리고 개인이 이 유기적인 협력과 끊임없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고, 이제는 우리도 AI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왔죠.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이 상황들과 이 진행 과정들을 보시면요. 어떠한 좀 생각이 드십니까? 우리 지금 브릴리언스 팀과 지금 AIX 플랫폼이 진행하고 있는데, 우리의 지금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들이요.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꼼꼼히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.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심의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고요.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, 그리고 AI의 불안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고, 정부와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인생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그 철학과 시스템이 담겨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?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주인공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좀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, 최근에? 지금의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러한 타이밍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우리 회사도 삼성이 크기 전의 삼성과 다 크고 나서의 삼성, 그리고 기업이 대기업이 되기 전에 스타트업일 때의 그 기업과 대기업이 되고 나서의 그 모양, 어떠한 시기가 더 중요할까요?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기는 스타트업 시기에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술과 능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식구분들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이제 다음에는 또 얘기를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또 준비를 하겠지만, 블록체인과 이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개념적인 얘기들을 다음에는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이 부분 역시도 빼놓을 수 없는 지금 시대에,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주 무기가 될 거고, 우리의 인생을 바꿔 나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핵심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도 잘 준비를 한번 해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식구분들도요, 오늘도 장시간 동안